네, 안녕하세요. 네, 11주차 2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 에코 서비스하는 클라이언트 쪽을 했었죠. 그죠? 예, 동기 쪽을 좀 현재 하고 있는데, 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에코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켓을 생성을 원래는 했었는데 이게 순서가 아니었었고 엔드 포인트를 먼저 만들었었죠. 요게 그죠? 요게 1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엔드 포인트에 실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서버의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를 실었습니다. 그죠? 여기다 입력을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성자에다 집어넣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드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켓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죠? 소켓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켓을 만들 때는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었습니까? IO 콘텍스트 객체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이게 IO를 담당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이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켓에 멤버 함수인 connect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이걸로 이제 연결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여기에 물론 요 당시에 이제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그죠?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그 3웨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싱크 생각나죠? 그다음에 어크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크가 또 날아가긴 하지만 그다음에 또 뭐 어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어. 여기 이제 싱크 플러스 어크가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가게 되고 여기에는 서버 측에서는 우리 그 상세하게 배웠던 게 우리가 리슨이라고 하는 그 동작에서 수신 이거는 뭐 수신의 어떤 데이터를 받는 버퍼는 아니고요. 연결을 저장하는 연결 저장 그죠? 연결 저장하는 버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리슨이라고 하는 동작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쌓이게 되겠죠. 소켓에 커넥트 함수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쌓이게 되고 이것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게 바로 accept라고 하는 함수였습니다. 그쵸? 이런 방식으로 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커넥트 함수를 이용할 때, 소켓의 멤버 함수 커넥트 함수를 이용할 때는 어디다가 그 연결 요구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엔드 포인트를 여기다가 서버의 IP하고 포트 번호가 들어있는 엔드 포인트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커넥트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에러 코드를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파라메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연결이 이제 이제 오케이가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이제 에코 서비스니까 클라이언트가 그죠? 입력받는 거는 get9이라는 것을 이용했고요. 그죠? get9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신 수신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뭐냐면 소켓의 멤버 함수로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송신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여기 잠깐만요. 여기가 좀 여기가 이제 송신 부분이죠. 그죠? 송신 부분입니다. 송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수신 부분이죠. 그죠? 수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한번 리뷰를 했는데요. 송신하는 함수는 몇 개 또 여기 말고도 또 소켓의 멤버 함수 중에 또 몇 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수신도 마찬가지고 프리 펑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복습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가보면 있겠네요. 미리 해놨습니다. 그죠? 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소켓의 멤버 함수가 있었고 소켓의 멤버 함수는 여기 이제 가보면 있겠죠. 그래서 소켓의 멤버 함수 중에서 지금 현재 동기 방식이니까 여기에 일단 송신만 본다 그러면
write sum이 있고 send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write sum은 플래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라고 한다 그러면 뭐 메시지 피크라든가 메시지 아웃 오브 밴드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플래그를 달 수 있고요. 그죠? 예, 플래그를 달 수 있는데 그거는 아예 없고요. 얘는 그냥 데이터를 그냥 노멀한 상태에서 송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보내는데 아웃 오브 밴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일반적으로 송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웃 오브 밴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아웃 오브 밴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할 때는 send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send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send 함수를 끄집어 보면은 여기 이제 플래그가 있죠. 그죠? 예, 이제 굉장히 오버로드가 된 게 많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write sum은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의 버퍼만 집어넣어도 되죠. 물론 여기에 송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에러 코드를 이렇게 안 넣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에 가서 할 때는 이것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요 생성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생성자한다가 멤버 함수에 오버로드 된 함수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신나는 거는 마찬가지로 리드 썸이 있고 리시브가 있죠. 바로 밑에. 그죠? 그래서 리시브는 마찬가지로 플래그를 다는 거죠. 그죠? 플래그를 다는 거고 리드 썸은 라이트 썸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수신하는 그냥 노멀한 상태에서 수신하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다음에 리시브는 플래그를 다는데 수신하는 거의 플래그는 아웃 오브 밴드 데이터도 수신할 수 있지만 그다음 메시지 피크라고 해서 이것을 현재 커널에 있는 데이터 수신 버퍼, 그죠? 수신 버퍼에 있는 내용을 이동시키지 않고 그냥 카피만 해서 살짝 보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리시브 함수를 써서 플래그를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켓의 멤버 함수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동기 방식으로는 그죠? 그래서 송신에 관련된 거는 소켓의 멤버 함수를 쓰려고 그러면은 write sum과 send. 그다음에 그 수신 방식 수신하는 함수는 소켓의 read sum과 receive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ree 이거 말고도 free fun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free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free function은 각각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그죠? 수신은 read, read에 read until 있고요. 그다음에 송신은 두 가지 있습니다. write, write at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read 같은 경우에는 read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어떤 주어진 양만큼 수신을 하지 않으면요 리턴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rite 아까 그 멤버 소켓의 멤버 함수는 뭐 read sum이라든가 아니면은 receive 함수는 일부분만 오더라도 그냥 바로 리턴이 되는데 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10바이트다 그러면 10바이트를 반드시 오지 않으면 리턴이 안 되는 브로킹 당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죠? 그런 게 좀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read에서는요. read에서는 여기 옵셋 값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뭐 한 1K 바이트 정도로 내가 끊어서 내가 수신하고 싶다 할 때는 1K라고 하는 1024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옵셋 값을 주어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read until은 특정 문자 특정 문자 예를 들어서 골뱅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이 들어올 때까지 수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수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여기에도 뭐 정확한 의미는 약간 다르게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write, write에 또 이제 이와 준하는 그런 겁니다. free function은 당연히 소켓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켓의 멤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read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첫 번째 파라메타에 어떤 소켓으로 너 read 할래 하는 소켓을 분명히다가 소켓 객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write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소켓의 멤버 함수는 소켓의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소켓을 따로 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파라메타에 소켓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송신 같은 경우나 수신 같은 경우에 그 에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write some하고 read some 이런 식으로만 써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기 방식에서는 그죠? 여기다 뭐 send를 써가지고 우리가 뭐 에코 서비스를 뭐 특별하게 막 아웃 오브 밴드 데이터를 뭐 보낸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수신도 에코 서비스인 경우에는 수신만 하면 됐지 뭐 거기다가 뭐 피크 메시지 피크 지난번에 했었죠 그죠? 이런 거를 쓰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서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서버 할 건데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를 먼저 첫 번째 만듭니다. 이 엔드포인트를 만드는데 엔드포인트에 원래는 서버의 IP 주소하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서버인 경우에는 IP 주소를 이렇게 지정해도 되지만 이렇게 클라이언트처럼 지정해도 되지만 옛날에 우리 했던 게 inaddr 언더바 n이죠 그죠? inaddr 언더바 n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있는데 n이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바로 그 운영체제한테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붙여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엔드포인트를 만들 때 서버의 IP 주소를 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을 쓰고 포트 번호를 쓰면은 자동적으로 운영체제가 엔드포인트에다가 자신이 사용해야 될 서버의 IP 주소를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서버의 IP 주소가 2개 이상 복수개일 경우에는 뭐 특정한 IP를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IP 주소를 쓰는 거죠.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억셉터 같은 경우에는 억셉터는 특별하게 그 뭐라고 할까요? 게이트 문지기 소켓의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죠? 특별한 이름이에요. 이거는 뭐 TCP밖에 쓰진 않습니다만은 문지기 소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소켓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억셉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억셉터는 마찬가지로 연결을 수락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IO 오브젝트입니다. 여기 써 있지만 IO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IO 콘텍스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될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들어가 있는 엔드 포인트가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결을 수락을 해야 되는데요. 연결을 수락하는 것은 이 억셉터,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이름이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억셉터의 멤버 함수인 억셉트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억셉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억셉트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여기에 그 커넥트 함수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자체적으로 만든 연결을 저장하는 버퍼에 쌓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버퍼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 끄집어서 처리하는 게 바로 accept 함수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끄집어서 처리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TCP인 경우에는 지금 방금 연결 요구를 했던 요 해당 클라이언트 하고의 통신을 하는 전용 소켓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용 소켓.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부스트 아지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빈 소켓을 하나 만들고요. 빈 소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빈 소켓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알아서 연결 그 전용 소켓을 얘가 정보를 채워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점은 지난 학기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새롭게 이 accept 함수가 새로운 new 소켓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소켓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미리 빈 소켓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파라미터에 넣어주게 되면 얘가 전용 소켓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어줘서 동작하는 그죠? 전용 소켓을 제대로 된 소켓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서 이제 쓰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연결을 했으면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가 또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빈 엔드 포인트를 만듭니다.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가 내나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를 이렇게 그 만드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빈 엔드 포인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예, 방금 연결 요구를 했던 사실은 여기 그 연결을 저장하는 버퍼에서 끄집어내 오면 그 정보가 다 여기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상대방의 그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엔드 포인트에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잘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의 정보를 여기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반복문을 써서 클라이언트의 방금 연결 요구를 했던 클라이언트의 어떤 키보드로부터 받은 입력을 얘가 송신할 테니까 데이터를 먼저 수신을 해야겠죠. 뭐 수신을 먼저 하는 것은 뭐 서버의 운명이죠, 그죠? 예, 서버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일단은 요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요구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코 서비스이기 때문에 받은 거 그대로 다시 송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결 요구를 했던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데이터를 즉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를 송신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제 송신을 하게 되면 수신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프로그램화 시키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에코에 관련된 동기식 간단하지만 동기식 서버와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클라이언트가 다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이제 그 파일은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저거는 만들어 놨어요. 그 뭐죠? 그 속성은 다 저기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셋업을 해놨습니다. 예, 속성이래 봐야 뭐 헤더 파일은 부스트 밑에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파일 같은 경우에 라이브러리 폴더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디니까 부스트 밑에 스테이지 밑에 라이브 있잖아요. 그것만 연결시켜 주면 되죠.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부스트 밑에 azure.hpp 그 다음에 일단 뭐 어떤 걸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IO 스트림을 이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늘 얘기하지만 스트림 밑에 cout mdl 이 정도 하고 인트저 메인 그 다음에 리턴 제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라고 했습니까? 뭘 하라고 그랬죠? 바로 서버의 IP 주소와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그죠? 포트 번호를 저장하는 엔드 포인트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이게 결국은 지난 학기에는 2학년 2학기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스트 이게 저기 그 타블렛 특정 키를 아마 건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타블렛이 지금 내가 키보드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부스트 밑에 아주 밑에 IP 밑에 TCP 밑에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드 포인트를 할 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부스트 밑에 아주 이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빠뜨렸는데 여러분 생각나시죠? using 부스트 밑에 아지오로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싹 다 빠지겠죠. 그죠? 이렇게 빠지게 되겠습니다. 부스트 밑에 아지오, 그죠? 이거 뭐 잘못됐나?
미안합니다. 이걸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네, 네임스페이스로 해야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는 지난번에 우리 그 복습을 좀 한다면 두 가지 타입으로 생성자를 만들 수 있었죠. 하나가 뭐냐면은 엔드포인트 한 다음에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 생성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버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IP 주소를 딱히 지정할 필요 없이 운영체제한테 맡기는 경우죠. 바로 in addr n인데 이럴 경우에는 프로토콜만 쓰고 포트넘을 여기다가 쓰는 이 방식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두 번째 방식인 여기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IP 밑에 TCP 밑에 V4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8000번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8000번에 자신의 IP 주소하고 자동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운영체제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엔드포인트 EP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게이트 소켓을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름은 소켓이 아니고 얘는 뭐죠? 바로 억셉터라는 거죠. 그죠? 억셉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 억셉터는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이게 IO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IO를 담당하는 오브젝트잖아요. 억셉터에서 뭘 받습니까? 연결 수락을 받잖아요. 연결 수락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수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IO에 해당되므로 뭐가 필요합니까? IO 콘텍스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전에 우리가 IO 콘텍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계속 친절하게 쓴다 그러면 2.1 해가지고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그래서 부스트 밑에 아주어 밑에 IO 콘텍스트 한 다음에 IO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P 밑에 TCP 밑에 억셉터를 하고요. 요거를 게이트라고 하고 IO를 집어넣고 EP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소켓인데 여기 EP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8000번도 다 이미 바인드, 리슨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다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바인드도 되고 리슨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게 분명히 바인드가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에러 코드가 분명히 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여기다가 뭐 좀 더 격식을 차린다 그러면 부스트 밑에 시스템 밑에 에러 코드를 해서 그죠? EC 이렇게 에러 코드를 해서 여기다가 에러 코드를 하나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에러 코드가 없네요. 에러 코드가 아예 없네. 그죠? 에러 코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거 보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억셉터는 TCP 밑에 억셉터는 생성자죠? 에러 코드가 있나요? 에러 코드가 없네요. 그죠? 에러 코드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에러 코드가 없네요. 따로 이렇게 바인드 하려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인드하고 리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연결 수락을 해야 되겠죠. 이제 뭐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제공이 됐습니다. 환경에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게이트.accept가 되어야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게이트.accept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accept를 하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연결 수락을 해서 전용 소켓이 될 수 있는 소켓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빈 소켓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쵸? 빈 소켓이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가 뭐죠? 혹시라도 예, 연결을 요구했던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빈 예, 엔드포인트가 또 필요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라 코드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결 수락을 하기 전에요. 어, IP 밑에 TCP 밑에 예, 엔드포인트 피어라고 하는 아주 빈 엔드포인트 하나 만들고요. 소켓도 하나 만듭니다. IP 밑에 TCP 밑에 소켓 한 다음에 SOCK 한 다음에 예, 이것도 IO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IO가 예, 그쵸? IO 컨텍스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소켓이 필요하고 피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에라 코드가 필요합니다. 벌써 26분이 다 넘었네요. 예, 잠시 끊고 3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